환자분들 아무도 묻고 또 잘 보살펴달라는 부탁도 있었고, 그다음에 삶과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담을 요하시고 제가 이런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강의 기념을 해서 좀 약간의 도움을 준비해 주신 우리 간호과장님, 동호회 활동하고 계십니다. 있는 분 치매 담당 선생님. 감염 후에 여러분도 운동을 하셔야 되니까 제가 빨리 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앉을까요? 네. 마지막 삶과 죽음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살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 또 준비도 어느 정도 해뒀다. 준비까지 해두었는데 죽음이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수많은 인종을 지켜본 여러분의 동호인 의사가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죽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바꿔지실 겁니다. 생로병사의 과정을 그려봤습니다. 자, 출생해서요. 출생을 해서 학교 다니고 나서 경제생활을 하다가 걷기가 불편하면 지팡이를 짚게 되죠. 지팡이 짚다가 더 불편하면 휠체어를 타게 되죠. 그래서 침상에 누워있다가 병상에 누워있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억지로 막으려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을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순간을 준비해서 더 평안하고 의미 있는 마지막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젊었을 때는 왕성한 체력으로 경제 생활을 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보시다시피 생활 기능이 떨어져 에너지 요구량이 많잖아. 밥맛이 없고 넘기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식이량이 많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호흡통로로 이물질이 넘어가면 아득하고 저희 받아내죠. 나이 들면 그런 능력도 없고 누워있으면 끊임없이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서 젊은 사람은 자연치유가 되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도 나이 드신 분은 심각한 폐렴 상태가 되어 사망에 이르기도 됩니다. 저 노란 원안에 들어가 있듯이 장기간 누워있으면 등 쪽에 독창이 생깁니다. 창자도 같이 쉽니다. 창자가 쉬면 변비가 옵니다. 변비가 와서 장막이 와서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자, 잘 읽어보십시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데 우리가 늦게 가느냐 빨리 가느냐 그 차이뿐입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자식이 저렇게 먼저 빨리 가거나 내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리면 저 이야기는 너무나 섭섭한 거죠. 네. 죽음의 분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사는 죽음을 준비할 여지가 없고 암은
보통 3개월 내지 몇 년 걸립니다. 장기부전은 폐질환, 심장질환, 간장질환, 하질환 등으로 이태원을 반복합니다. 늙어서 노쇠 오거나 치매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인지 저하가 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가 집에 들어앉게 되면 노화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때부터는 독립생활이 불가능해지고 행행 감각이 상실되어 계단을 못 오르고 시력 저하가 오고 어지러움이 있어서 낙상 위험이 있습니다. 침상에서 못 벗어납니다. 화장실 못 가는 것이 고역이고 나의 존엄성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문제가 큽니다. 나중에는 삼킨곤란이 오고 밥맛이 없어 식이 저하가 옵니다.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아팠을 때는 보통 가까운 동네 의원에 가시죠. 여기에서 고칠 수 없다고 하면 대학병원이나 그 병원으로 가시게 되시나. 그 병원에서 마저 가망성이 없다고 하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가시라 합니다.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의 차이는 요양원은 의사가 없고 요양병원은 의사가 있는 시설입니다. 집에서 죽기를 원하기는 80%지만 실상은 요양병원에서 80%가 임종을 맞습니다. 예전에는 죽음이 늘 가깝게 있었죠. 지금은 장례식장이 생겼으니까 병원에 갔다 죽으면 무조건 장례식장으로 모시고 상조회사에 외주 비슷하게 주고 소극적 관찰자가 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심리적인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리 없어, 내가 그럴 리 없어.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며 진단이 틀렸다고 부정하며 답을 구합니다. 그러나 진단이 맞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왜 하필 내가 그러면서 분노감을 갖습니다. 나를 조금 더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종교를 믿고 기도도 많이 하게 됩니다. 신에게 이렇게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고 협상도 구해봅니다. 그러나 죽음의 시기를 미룰 수 없어 우울감에 빠집니다. 결국에는 포기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요양병원에 입원, 다른 말로 노천에 가신다 그렇게 표현하죠. 어렸을 때는 유치원에 가지만 나이 드시면 다시 치원에 갑니다. 노천입니다. 가실 때 슬프죠. 처음에는 현대판 도래장이나 생각하고 이제는 살아서 못 돌아오겠구나 생각하면서 구슬퍼집니다. 사랑하는 가족 곁을 떠나는 것이 슬퍼집니다.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분노감도 받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생각나서 그리움에 쌓입니다. 그러나 자식들도 힘들어하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하는데 그냥 입원하자 하고 그런 배려심을 갖고 입원해 하십니다. 자,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두려움 없이 얼굴도 온화하게 보이고 깔끔하게 돌아가시면 그 뒤에 남은 분들도 마음이 편한데 죽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돈은 많은데 자기 혼자 가니까 아까워서 마지막까지 짜증 부르면서 가족한테나 주위에 투덜대면서 짜증 부르다 죽으면 본인의 인상이 그대로 남습니다. 자, 읽어보십시오. 당하는 죽음이 될 건가 맞이하는 죽음이 될 건가. 어차피 돌아가실 거면 죽음을 받아들이면 표정도 밝아질 수 있는데 거부하고 가면 인상수도 가고 결국 근육 감기가 와서 웅크리고 갑니다. 자, 껄껄껄 보십시오. 뭐를 껄껄껄껄 하는가. 죽음을 준비하는 분들은 본인 스스로 껄껄껄 거리고 그런답니다.
죽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언제 떠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막상 돈을 못 쓰고 못 가져가니까 막상 죽으라 하니까 후회되는 게 껄껄껄 시작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그냥 앞서니까 내일이 이상적인 죽음이란 가족에게 둘러싸여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지금 내가 잘 살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잘 살아왔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 사는데 또 준비도 어느 정도 해뒀다. 준비까지 해뒀는데 그때는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죽음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라고 하면은 왠지 당장 죽을 것 같고 인생이 다 끝난 것 같고 그래서 차일피일 준비 안 합니다. 우리 자식은 그럴 리 없어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는 말이 있듯이 가족 간에도 아주 정확하게 적용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살다가 죽음이 코앞에 닥치면 그제야 죽음을 대비하는 것은 여러 여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부터 고민하셔야 됩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남은 가족들이 다툼이나 갈등, 소송을 하게 되면은 그 가족은 없어진 가족이죠. 허공에 날아간 가족이고 없어진 가족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과 대화입니다. 이런 서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족들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합의해야 됩니다. 자, 준비 과정에서 제가 금년초에 유언장을 하나 작성해 봤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생각이 비슷한 것 같고 이거는 재산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정신상의 유언이니까 회장님께서 수고 좀 해주시면 낭독 한번 해주시죠. 네. 읽어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직 이혼을 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원장님께서 원장님께서 제가 한번 유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에게 이 글을 읽고 있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부디 너무 슬퍼하지 말고 함께했던 즐거운 추억을 떠올리며 웃어주길 바란다. 길고 짧았던 나의 삶 속에서 가장 큰 기쁨은 바로 너희들이었다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동안 나의 곁을 지켜주어 정말 고맙다.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나에게는 선물이었고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 이제는 당신의 행복을 위해 남은 삶을 오롯이 즐기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이는 너희가 있었기에 나의 삶은 늘 충만하고 행복했다. 사랑스러운 나의 아이들, 아빠는 너희가 정말 자랑스럽다.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너희가 진정으로 행복한 길을 선택하려. 어떤 선택이든 아빠는 늘 너희를 응원하고 믿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도 있겠지만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길 바란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기쁜 일은 함께 나누고 슬픈 일은 서로 거두어 주려. 가족이 함께이기에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려. 나는 너희들 삶 속에서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먼 훗날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언장입니다. 네, 써봤습니다. 네. 이거는 사전 영영 의료 위양사라는 서식입니다. 이
보건소에서나 의료보험관리공단에 가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내가 임용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 가정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나중에 안 하기를 바란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거는 의향서 내용을 항목별로 체크해서 이런 건 안 하겠다 하겠다라고 하는데 변경이나 철회가 가능합니다. 뭐냐? 심폐소생술.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은 심폐소생술에서 살아났다는 뉴스 많이 보죠. 나이 드신 분은 이거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5cm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에 있는 분들은 골절이 되고 설령 저렇게 해서 살린다 한들 식물 인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부작용이 있으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살아나가지고 식물 인간이 돼가지고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 뒤에는 면회도 안 오시더라고요. 네, 정말 좀 안타까운 처지가 되신 분들이 혈액 투석 안 하겠다, 항암제 안 쓰겠다, 인공호흡기 착용 안 하겠다, 인계로 안 맞겠다. 저희들은 우리 생명 연장도 합니다. 돌아가실 때 혈압 상승제 쓰면 연기가 됩니다. 그거는 자녀분들이 임종을 참석을 못했을 때 저희가 그때까지 혈압 상승제 쓰고 살려드립니다. 그런 것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예. 여기서 인공호흡기 착용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중환자실에 보면은 환자 옆에 올라내리라 하면서 소리 나면서 움직이는 거 있죠. 그게 뭐냐면은 환자가 숨을 자발호흡이 자일대로 못 쉬니까 이거 이 환자가 양압음악을 조절을 못하니 그 기계가 자동적으로 넣어준다. 얼마나 고통이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취하에 진정제 투여하에 이 인공호흡기를 삽입을 해놓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삽입할 때는 간단합니다. 빼는 즉시 즉사하기 때문에 함부로 못 뺍니다. 의학적으로 임상 증상이 좋아지기 전에는 의사가 이걸 함부로 제거를 못한다. 바로 즉사하니까. 옆에 보호자가 관찰해보니까 굉장히 고생을 하니까 선생님 이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주세요 하니까 의사 선생님 말 저는 이거를 제거 못합니다. 법원의 판단을 구해갖고 오시오 하니까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본 데까지 1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때까지 환자들이 보호자는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전 영역 의료 의향서에다 이거를 의향을 밝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중단한다고 의향을 내더라도 아직까지는 영양 공급 다 해드리고 수액 다 놔드리고 산소 드리고 말구 공기 쐬도록 해드리고 그다음에 진통제도 투여해드립니다. 그거는 어이할 수 없습니다. 해드립니다. 사전에 영양 의료 의향서 등록이 2018년도에 생겼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018년도에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보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때부터 이 취지에 동감해서 저는 등록하고 다닙니다. 그 등록증이 네, 등록증입니다. 그 등록증이 아까 그 연령 예, 그렇죠. 않겠다. 그거를 그거는 포켓에다 증명서죠. 넣어가지고 다닐 수 있게끔 네. 겁니다. 이거를 요양병원을 가셨을 때 의사들한테 나 이거 등록해줬어. 그럼 아까 그런 상황을 다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게 안 됐다. 예.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각막기진, 장기기진 다 해버리겠느라고 내 운전면허증에다 장기기진 등록하고 이렇게 소지하고 다닙니다. 운전면허증. 네. 자,
작년에 찍은 저 장수 사진입니다. 아니 보통은 턱시도 입고 나비 넥타이 하고 양복 입고 다 찍죠. 근데 저거는 내가 좋아하는 옷입니다. 모자 벗은 머리 다 났어요. 미리 준비해야 되니 오래 산다는 걸 해줬습니다. 잘생겼어. 자, 다음은 장례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례 비용이 현실적인 고민으로 가족 부담이 되고 고인의 마지막 소망이 나는 남한테 패키치기 싫다 하시는 분도 있겠죠. 지금은 또 인구 감소로 좀 줄어듭니다. 비용은 또 그대로 들어갑니다. 인구 감소로 문상객 수가 많이 줄어들어 텅 빈 장례식장을 3일간 내내 지키는 민망한 상황이 올 수도 있으므로 소중한 가족들과 모여 고인의 사진을 보며 깊이 있는 추모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 초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장례식을 검사하게 치러도 1,200만 원이 들어간다네요. 그래서 빈소를 차리지 않고 장례하는 방법이 확산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고민 한번 해봐야 될 건가? 그냥 가족장으로 하고 3일장 대신에 200장으로 치르고 빈소 안 차리고 그렇게 한번 해볼 거를 건의도 드려봅니다. 생전 장례식장이라고 저기 써졌죠. 생전 장례식. 살아생전에 무슨 장례식을 하냐? 미국 13개 주하고 유럽에서는 생전 장례식을 합니다. 내가 중병에 걸렸거나 마지막 말기암이 걸렸을 때 우리 정원이나 거실에 다 모아놓고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납시다 라고 하고 안방에 들어갑니다. 안방에서 간호사가 이 주사를 맞으면 편안히 주무실 겁니다. 그리고 맞고 임종하는 방법이 생전의 장례식장입니다. 이게 일종의 안락사 방법이죠.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오늘 전부 다 정리해가지고 가십시오.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전 장례 위안서를 미리 밝혀둡니다. 종교는 전통적인 유교 방식으로 할 것인가? 천주교 방식으로 할 건가? 기독교 방식으로 할 건가? 불교 방식으로 할 건가? 이런 의향을 남겨두셔야 됩니다. 자, 부모님들이 옛날 분이라 되게 불교 믿으셨죠? 자녀분들은 천주교 믿고 기독교 믿고 그죠? 어머니 돌아가신데 십자가 넣으면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또 자식들 간의 종교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부모가 의향을 밝혀주시는 게 가족들 간의 갈등을 없애는 길입니다. 자, 장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옛날 방식으로 3일장을 할 건가 그냥 1일장으로 끝낼 건가 이런 의향도 밝혀주면 얘들이 결정을 했는데 좀 편하겠죠. 그 다음에 시신 처리를 화장을 할 건가 매장을 할 건가. 특히나 여자분들은 돌아가시는 마당에 나는 뜨거우니까 화장하지 마라 주장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을 할 것인가 매장을 할 것인가. 화장을 온다면 또 공안시설로 하실 건가 그 다음에 자연장으로 오실 건가 또 차이가 나겠죠. 매장을 온다면 공매직 할 건가 선산에 들어가실 건가 이것도 의향을 밝혀주시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 가지 주의사항인데, 사망 진단서는 화장장 예약원인데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망 신고 동사무소에다 하는 거는 한 달 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사망 신고 꼭 그날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서두르다 보면은 화장장 예약이 잘 안 잡혀져 가지고 장례식이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 신고는 발행 후에 한 달 안에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례비를 영수증 꼭 챙겨두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손비 처리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고인의 카드나 통장을 손대지 마십시오. 장례비는 고인이 쓰고 간 돈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하면 됩니다. 그냥 내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빚까지 상속이 됩니다. 한정승인 상속폭이 3개월 안에만 절차 밟으시면 됩니다. 자, 저도 정리를 할 때 통장이 뭐 100개 이상 나오더라고요. 여기 제 집임당 정리를 듣고 치워놓으니까 이렇게 깨끗하더라고요. 우리 나이에 천 것이 아니라 비우는 사람을 위해 유품 정리듯이 다 버려야 됩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정리라는 건 내 삶을 재조정하는 겁니다. 남길 것, 버릴 것, 간직할 것 결정하고 선택해서 정리해버려야 됩니다. 참고가 아닌 호텔, 카페 같은 곳에서 생활하는 기분을 가지십시오. 자, 앞으로 제사를 지낼 계획이 없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서는 그냥 간소하거나 가족 모임 같은 형태로 하겠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 말고 다음 세대는 제사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어째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예, 듣죠? 예? 지금도 뭐 성묘도 안 가는데. 자, 사명의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죽도록 하는 약물을 투여해서 죽는 방법, 아까 생전 장례식장에 나왔죠. 그건 안락사입니다. 의사가 도와서 환자가 직접 생을 끊도록 하는 의사 조력 임종,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치료도 안 받아서 죽는 연명 의료 중단에서 죽는 방법, 그 다음에 굶어서 죽는 방법, 단식 존엄사라죠. 존엄사란 말은 제가 선호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살한 건데 좀 단위가 의미가 들어가서 저는 안 좋아하는데, 스님이나 종교인들께서는 이런 일종의 자살 방법을 많이 하답니다. 스님께서 곡기를 다 끊고, 곡기를 끊으면 변비가 생기겠죠. 올리브유 같은 것 먹고 일종의 돌아가시는 방법, 자살 방법입니다. 그래서 도구나 약물을 처방해서 죽는 서구의 존엄사가 있고, 우리 한국의 존엄사는 치료를 안 받아서 죽는 존엄사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그거만 안 되지. 더워서. 자, 병원에서 보면은, 그거만 안 되지. 병원에서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것이, 뻔히 알고 있는 사망 없는 말기암 환자인데, 환자 가족들과 죽게 되는 소통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도 서로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화의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한 살이라도 더 나이 드신 분이
대화를 이야기를 꺼내십시오. 젊은 가족들도 참여해야 됩니다. 환자가 되기 전에 건강할 때 하셔야 됩니다. 환자가 되었을 때 연명 의료 중단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럼 내가 이렇게 아파 있는데 빨리 죽으라는 소리냐,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할 때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종 가정의 기간을 연장하고 연명을 합니다. 말기암이나 회복이 불가능한 병, 이럴 때 연명 치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들 고민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각종 검사를 다 하고 치료법도 제한합니다. 가족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의사가 많은데 거절하기도 어렵죠. 그러다 보면 마지막 순간이 중환자가 되어버리고 정작 가족들과 따뜻한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깝죠. 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연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환자 본인의 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환자가 유사시 호흡이 안 좋아서 말도 못하는 상황에서 의식은 이미 떨어져서 의견을 말하시는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물어볼 방법이 없어서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환자나 가족 모두가 고통받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정하기가 애매합니다. 본인의 의사가 투철하지 않다면 병원에서는 아무 의미 없이 며칠은 그냥 또 치료해주고 또 해주고 막 그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시면은 뭐라도 저희들이 다 해드립니다. 치료받기 싫으면 병원 문턱을 받지 마십시오. 네? 맞죠? 네, 치료받기 싫으면 병원 안 가십시오. 자, 너랑 언니 크죠? 보호자 의사 표현보다 환자 본인의 의사가 최우선입니다. 연명 치료를 해달라는 표현은 없고 연명 치료를 않겠다고 가족들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깝고 그런 갈등이 생긴다. 누구 이야기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죠. 중요한 것은 환자가 말할 수 있다면 당연히 환자 의사 표현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서류 한 장 쓰는 것보다도 평상시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준비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사르코 캡슐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니까 한번 구경하십시오. 네덜란드 총리가 부인과 함께 안락사 선택해서 옛날에 파티가 된 일이 있습니다. 저 캡슐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닫고 본인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되겠죠. 인적사항을 딱 확인하고 남이 안 누르고 본인이 이 버튼을 딱 누르면은 칫소가 투입이 돼서 5분 만에 의식을 잃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살 방법입니다. 더 확대해서 보십시오.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죽음을 도와주는 사람이 어떤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의 해를 입히거나 그런 것이 없으면 형사처벌도 안 받습니다. 문제는 누구나 죽고 싶으면 스위스로 와라 이런 식이 되는 거고 어떤 고통에 대한 기준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캐나다 같은 데서는 난치성 우울증에 대해서 정신적 고통이니까 이것도 안락사 해주라. 왜 정신적 고통만 고통이냐? 신체적 고통도 고통이니까 안락사 시켜달라.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좀 애매하죠? 기준 정해가. 자, 돌아가실 분의 임종 증상입니다. 저분이 죽게 생겼구나 하는 거는 여러분도 느끼셔야 됩니다. 자, 극심한 호흡곤란입니다. 춤이나 가래가
입이나 기도에 꽉 찹니다. 저희 의사들도 다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별반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는 입에 춤이나 가래가 생기면 뱉어버리죠. 삼켜버리죠. 그런데 임종 환자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은 더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흡입을 많이 합니다. 석션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목구멍이 붓습니다. 그래서 더 호흡곤란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이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 그리고 의식이 처지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소변량이 떨어지고 안 나오기도 하고 체온이 또 떨어지기도 하고 피부색이 창백해지거나 천색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자, 나이 드신 분 이러한 증상들이 있으면 옛날에는 멀리 있는 가족들에게 죽음의 임박을 전화로 알리곤 했었죠. 자, 지금 보니까 뇌파가 사망하면서 기록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뇌파에서 가만히 보면 기억을 떠올리는 뇌파가 굉장히 그때 활성화되어 간다는 것은 내가 죽어간다는 것은 안다는 설도 있습니다. 내가 내 죽음을 임종 환자들이 압니다. 그런 설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드라마에서 보면 마지막까지 숨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가 중요한 사람을 보고 숨을 이렇게 팍 놓습니다. 분명 정말 못 버틸 같은 생명 부여잡고 있다가 기다렸다 하는 사람이 오면은 그때 손을 놓고 죽어가는 장면을 여러분 영화에서 본 적이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임종 연애 시에 우리가 이별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아빠, 사랑하는 엄마, 서로는 무척 가족 사랑이 있었습니다. 간혹 지인들이 면회로 오면 손도 잡아주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줍니다. 정녕 가족들은 당연한 것처럼 사랑하니까 말도 안 씁니다. 환자는 인지 떨어져서 그 말하는 거 모릅니다. 말하는 거 모릅니다. 사람 표현은 당연한 것처럼 안 하는데 손도 잡아드리고 주물러드리고 안아드리고 뽀뽀도 해드려야 됩니다. 지금 임종 오기 직전이니까 살아계십니다. 부모님이 뭐가 더럽습니까? 내 자식이 뭐가 더럽습니까? 안아드리고 뽀뽀고 좋은 이야기 많이 해드리십시오. 마지막까지는 청력이 마지막까지는 남아있습니다. 눈은 떠야지 보이지만 청력은 그대로 열려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숨이 떨어져 가면은 가족들은 거기다 대고 슬프니까 울고 불고입니다. 임종 환자도 내 죽음을 알아가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환자도 속으로 웁니다. 울지 않게끔 정말 복잡한 이야기 하시지 말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아버지, 아들, 딸로 태어나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좋은 이야기만 골라서 많이 해주십시오. 자, 마지막 치료가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저희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가족들이나 자식은 이거가 효다라고 믿고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환자분에게 더 고통스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더 가망이 없고 사는 것이 아무 의미도 없고 고통뿐이라면 억지로 치료해서 연장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자, 임종 환자 권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실 환자지만 자기 정보를
잘 존중해줘야 됩니다. 최선의 이 뭔가 살필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를 없는 치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 보호자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화의료 진통제입니다. 진통제를 안 아프게 마지막까지 써드릴 겁니다. 환자의 존엄성을 유지해주고 생명보호 원칙을 지킬 겁니다. 저는 환자분께서 죽기 전에 원장님 나하고 막걸리 한잔 합시다. 그게 소원입니다. 저는 같이 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음날 신문에 뭐라고 기사가 날지 몰라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또 중요한 겁니다. 응급사항이거나 고인이 소생 가능성이 있거나 소생 가능성이 없을 때도 119에 신고해서 대학병원이나 큰 종합병원에 가서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망 진단서는 의사가 끊기 때문에 본인이 사장장 예약을 못합니다. 사망 진단서 가지고 절차를 밟으셔야 되기 때문에 꼭 119로 연락을 해서 응급실로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범죄 가능성이 있을 때는 112에 먼저 신고하셔야 됩니다. 자, 1970년도 처음으로 생존의 통계를 찾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남자 기대 수명치가 58.7세였습니다. 이 표는 생존표일 뿐 여러분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나이는 건강 나이는 76세부터 78세입니다. 얼마 나이 드신 분 얼마 안 남았죠. 네, 현재 우리가 75세라고 생각했을 때 85%가 살아계십니다. 80세라고 생각했을 때 65% 살아있고 우리가 85세라고 생각했을 때 40%가 살아있습니다. 90세 때는 15%가 생존해 계십니다. 자, 네. 자, 검사 끝났습니다. 5분 이내에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내 몸이 아프고 죽음을 눈앞에 뒀을 때 별거 아닌 것에 소리 지르고 돈 때문에 속 아프고 체면 때문에 허세 부르게 했는데 음식 토하고 못 먹으면 비로소 삶의 고귀함을 합니다. 죽음을 의식하면 세상 사람들이 고마워집니다. 늘 짜증나게 했던 사람도 묵묵히 앉아있던 가족도 병원에 누워있을 때는 손만 잡아줘도 눈물이 납니다. 하루를 충실히 살고 하루를 잘 넘기는 삶이 기쁩니다. 영화도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좋아야 좋은 작품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지금 마지막 좋은 시기에 와 있습니다. 행복한 여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못 해본 게 많다. 아직 못 내려놓은 게 많다. 이 미련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내려놓으면 자유스럽습니다. 죽음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꽃이 피면 치고 해가 뜨면 집니다. 결국 살 만큼만 삽니다. 자, 앨범 하기 위해서는 식사 잘하시고 운동 잘하시고 이런 탁구 같은 취미 가지시고 긍정적인 생각 가지시고 이 세상 여행 오셨으니까 여행 많이 하십시오. 사교적인 생활 즐기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까지 뒷여정을 볼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친구, 건강, 또 무엇? 친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로움을 달래주는 대화는 필요한 가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시콜콜한 이야기는 나눌 수 있는 것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잘해드려야 됩니다. 건강, 젊었을 때는 당연히 여기는 두 팔다리 힘, 아무리 돈과 명예가 있어도 병상에
누워있을 때는 아무 소용짝이 없습니다. 건강은 인생 마지막까지 큰 자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사는 태도, 즐거움 필수, 주님의 선택. 아무리 친구가 많고 건강이 안 좋아도 오늘 즐기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비록 건강이 조금 나빠도 친구가 많지 않아도 오늘 마시는 커피에 감사하고 손주가 그림 하나에 내 행복이 느껴집니다. 내가 가진 것에 누리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행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친구를 만나서 그냥 웃고 즐기는 겁니다. 저는 병원에 있으면서 의사로서 질병만을 보는 전문가가 아니라 환자의 마지막 삶 전체를 조망하는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탁구 치러 일주일에 2-3번 나오시니까 항시 노인병이나 어떤 삶과 죽음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죽음에 대한 강의가 여러분들의 여생에 조그마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